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풍수마법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재물운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세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가게가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주방을 둘러보고 점검해 보세요. 잘 관리된 주방은 가정의 풍요과 재물의 기운을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풍수에서는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방 풍수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법들을 통해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전통적인 부잣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 아이템 2가지도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주방 풍수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재물과 건강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칼 관리입니다. 풍수에서 칼은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물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칼은 날카로운 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은 주방에서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칼날이 보이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크대 안쪽 문에 칼을 꽂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을 넣기 전에 반드시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이 슬 수 있는데 풍수에서는 녹이 슬면 집안에 독이 든다고 봅니다. 옛말에 칼에 녹이 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칼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주방에서 칼과 가위를 점검해 보세요. 녹이 슬어 있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복을 부르는 그릇 사용법입니다. 금이 가거나 너무 낡은 그릇은 바로 정리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깨진 그릇이 집안의 재물운을 깨뜨린다고 믿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화목, 재물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보관할 때는 엎어두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은 식복을 의미하는데 바로 세워두어야 복을 잘 담을 수 있습니다. 건조대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니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세요. 무겁거나 큰 그릇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윗칸에 보관하여 내려오는 복을 모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식탁 배치입니다. 주방에서도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식탁을 벽에 완전히 붙여놓으면 좋은 기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을 두어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식탁의 모서리는 둥근 것이 좋으며 식탁과 의자는 나무 재질이 주방의 기운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만약 차가운 성질의 대리석 식탁을 사용 중이라면 식탁보나 방석을 깔아 음기를 중화시켜 주세요. 신선한 과일을 나무 바구니나 접시에 담아 식탁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은 식복을 부르며 식탁 위에 신선한 과일을 두면 식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식탁 위에 약 봉투를 치우는 것입니다. 주방은 재물운과 함께 집안의 건강운도 담당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식탁 위에 약이나 약 봉투를 두면 집안의 기운이 병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약 봉투는 주방 서랍이나 수납장 안에 보관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두세요. 나쁜 기운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을 시간에 맞춰 복용하려면 알람을 맞추거나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주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뚜껑이 있는 작은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자주 비워주어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비법은 주방의 음기와 양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는 물과 불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음기와 양기가 충돌하기 쉽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기를, 싱크대와 냉장고는 음기를 내뿜습니다. 이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음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는 배치를 해야 한다면 나무 소재의 수납장을 사용해 기운을 중화시키세요. 나무판이나 칸막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식물을 두기는 어려우니 작은 화분을 놓아 기운의 충돌을 막아보세요.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고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나쁜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방은 요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음식물 냄새로 여러 가지 기운이 생기는 곳입니다. 탁한 공기는 나쁜 기운을 의미하므로 환풍기를 틀어 냄새와 나쁜 기운을 빨리 배출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관리해 주세요. 환기를 하면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풍수에서는 기의 순환이 활발해야 좋은 기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환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물과 건강운을 넘치게 하는 주방 풍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유용하다고 느끼시죠? 이제 전통적인 부잣집의 비법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꿀단지입니다. 꿀단지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증가시키고 집안의 금전운을 부르는데 효과적인 중요한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이 가진 특별한 의미와 보관 방법, 꿀단지를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꿀은 벌들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열심히 모은 꽃가루로 만든 천연 식품입니다. 풍수에서 꿀은 양기의 상징으로 성공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벌이 꿀을 만들 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꿀이 주는 양기와 성공의 기운은 주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꿀단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색상입니다. 풍수적으로 꿀의 색상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밝은 황금빛을 띠는 꿀이나 밤꿀과 아카시아 꿀처럼 진하거나 밝은 색의 꿀이 가장 좋습니다. 밝은 황금빛의 꿀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이런 꿀이 집안의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꿀단지를 보관하는 용기 역시 중요합니다. 꿀은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유리병은 꿀의 색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은 풍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단지는 크기나 양에 상관없이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다 먹기 전에 다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의 색상은 가능한 한투명하거나 밝은 색상이 좋으며 유리병의 크기는 집안 공간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면 됩니다. 꿀단지를 놓는 위치는 꿀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꿀단지는 주방에서 눈에 잘 띄는 곳, 햇빛이 비추거나 조명이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꿀단지를 배치하면 꿀이 주는 양기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의 수납장 안쪽이나 장식장 위 또는 주방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꿀단지는 주방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단지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꿀단지의 뚜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꿀이 변질되면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꿀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꿀은 다 먹기 전에 다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완전히 비워지기 전에 적당한 양을 추가하여 항상 가득 차 있도록 유지하세요. 꿀이 비어 있으면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꿀은 음식에 사용할 때도 좋지만 꿀단지에 담아 놓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꿀단지를 놓는 장소는 가능하면 가족이 자주 이동하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주방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불러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꿀단지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재물운을 막힘없이 뚫어주는 강력한 풍수 아이템임을 기억하세요. 꿀의 밝은 색상과 양기를 담은 꿀단지를 주방에 잘 보이는 곳에 놓음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정에 불어넣을 수 있으니 꿀단지의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풍요롭고 재물운이 넘치는 집안을 만들어 보세요. 전통적인 부잣집에서 전해져 오는 두 번째 비법 아이템은 바로 쌀통입니다. 쌀통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증가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통의 의미와 올바른 사용 방법, 배치 요령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은 오랜 역사 동안 재물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오지요. 쌀은 농부들이 정성을 다해 기르고 수확한 귀중한 식량으로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쌀은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재물운과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쌀이 화폐 역할을 했을 정도로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쌀통은 쌀을 보관하는 중요한 용기일 뿐만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안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쌀통에 쌀을 잘 보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적으로 쌀통의 관리와 배치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쌀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질입니다. 풍수에서는 쌀통의 재질이 쌀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재질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나 도자기입니다. 이러한 재질은 쌀의 기운을 잘 보존하고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흙이나 도자기 쌀통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쌀의 기운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이런 재질의 쌀통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도 괜찮지만 나무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나무 재질의 쌀통은 음의 기운을 흡수해 쌀의 양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통의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쌀통은 눈에 띄지 않는 쪽이나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해 주세요. 물기가 있는 장소는 쌀이 상할 수 있고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쌀통을 배치할 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으니 잊지 마세요. 쌀통에 쌀은 항상 반 이상 채워두세요. 쌀통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재물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쌀통이 비어 있을 경우 새로운 쌀을 추가하여 항상 일정량의 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통에 보관된 쌀은 자주 점검하고 쌀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쌀통의 안쪽과 바깥쪽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쌀통이 더럽거나 쌀이 상하면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쌀통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쌀통의 크기는 가정의 규모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세요. 큰 가정에서는 큰 쌀통을 사용하고 작은 가정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쌀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쌀통이 항상 반 이상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빈 쌀통은 재물운에 좋지 않으니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쌀통을 놓을 때는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두되 방해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쌀통은 단순히 쌀을 보관하는 용기를 넘어 풍수에서 재물운을 강화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쌀통의 재질과 위치, 양을 신경 써서 관리하면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쌀통의 관리와 활용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 풍요롭고 안정적인 재물운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넘쳐나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